으르렁 하자마자 갑자기 안 시켰는데 다들 일어나가지고 으르렁이 자세히 뜯어보면은 완급 조절이 그게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는 퍼포먼스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중독이고 중독. 네, 하나가 콜미웨이. 야 이제 다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너네 살아남을 수 없어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보여줬던 게 콜미베이비가 아닐까.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콜미베이비 이후에 그 SM에서 어떻게 이렇게 밀어주는 푸시가 조금 약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아쉬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엑소 하면은 러브샷 또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와, 저 그 MMA 무대에서 러브샷을 하는데 비명 소리가 ACT랑 라이즈의 가운데점이 정확하게 엑소의 어떤 그 형태일 건데 모든 K-음악 매력을 다양하게 참견하는 프로그램 K-팝 참참.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음악 평론가 김도헌입니다. 오늘은 댄스 트레이너 겸 유튜버인 루다크리스님과 함께 K-팝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말 무대, 시상식, 가요제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제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본의 아니게 그 방면으로 또 제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네. 신기한 것 같기는 해요. 이 아이돌 그룹들이나 뭐 K-팝 가수들은 일이에요, 사실. 시상식 엄청 많고 또 막 가요제도 많으니까 개별 퍼포먼스 준비하는데도 고생이 많을 텐데 그걸 또 이제 입체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우리 루다님이 계시기 때문에 K-팝이 조금 더 재밌는 게 아닌가. 네, 최근에 제가 이제 멜론 뮤직 어워드에 다녀왔는데요. 와, 이 그룹이 등장하자마자 관객석이 떠나가라. 정말 K-팝 팬들은 사실 서로의 그룹을 응원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전 국민 대통합을 이뤄낸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재 역주행 중인 엑소였습니다. 오늘 K-팝 참참에서는 엑소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소 MMA 무대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은 그게 너무 무시할 수 없겠더라. 모두가 아는 음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큰 어떤 그런 팀의 메리트가 되더라고요. 저 고척돔에서 이제 MMA 무대를 봤어요. 시상식 39개 부문 시상했거든요. 그래서 5시간을 했습니다. 와, 진짜 5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일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래서 공연이 약간 좀 루즈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엑소가 등장하니까 스크린에 이제 생명의 나무 딱 나오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뒤에서 이제 저는 뭐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욕설을 감탄의 욕설 있죠. 뒤에서 네,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열광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엑소 하면은 뭐 사실 2010년대 정말 K-팝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평소에 엑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실은 엑소가 지금 현재 화제의 중심에 있는 그룹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원로한 팀의 위치로 이제 접어 들어가고 있는 팀인데 엑소 같은 경우는 한참 활동할 때가 굉장히 제가 눈여겨서 많이 봤었던, 그리고 엑소가 한참 활동을 많이 할 때가 제가 채널이 이제 같이 막 이렇게 꿈틀꿈틀 하던 때여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추억을 약간 많은 분들에게 추억을 지금 되살리고 있는 엑소입니다만은 루다님도 좀 보시면서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진짜 그 아는 노래, 그러니까 아는 맛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는 게 그러니까 너도 이 노래 알고 너도 이 노래 알고 너도 알고 다음 곡인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이게 굉장히 큰 어떤 팀의 메리트지 않나. 사실 이게 또 대중음악의 법칙이 있습니다. 10년 지나면은 한 바퀴 유행이 돈다. 근데 뭐 최근에는 5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엑소가 늑대와 미녀 나왔을 때가 2013년이니까 지금 12년 그리고 으르렁이 14년에 나와. 그렇게 생각하면은 한 번 돌 때가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와, 으르렁 무대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원래 시상식 하면은 보통 스테이지가 있고 그리고 그 관객석 그리고 가수분들 계시는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수분들 계셨을 때는 대부분 다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죠. 피곤한 뭐 그냥 뭐 치고 축하합니다 이러는데 으르렁 하자마자 갑자기 안 시켰는데 다들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따라하고 정말 재밌었어요. 으르렁을 좀 퍼포먼스적으로 깊게 분석하자면 어떻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으르렁이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 완급 조절이 그게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안무적으로도 실은 그때 당시에 약간 그런 스타일이 유행인 것도 맞았는데 으르렁 같은 경우가 그 모자를 가지고 특히나 뮤비 같은 데서 보면 원테이크로 진행을 할 때
내 차례, 네 차례가 모자로 이렇게 음. 전달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으르렁이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패러다임을 많이 바꿨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정말로. 네, 그 원테이크 안무는 정말 충격적이었고 네. 노래 자체도 정말 감각적으로 따라 부르기 좋은 노래. 그래서 엑소가 처음에 늑대와 미녀 나왔을 때는 사실 조금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어요. 많이 갈렸죠. 그 생명의 나무 참 그 춤 있잖아요. 많이 갈렸죠. 최근에 하츠투하츠 친구들이 하는 영상도 있던데 아, 그랬는데 이제 으르렁이 나오고부터 엑소가 와 이거 정말 케이팝을 대표하는 그룹이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한 시대를 정말 장악한 그 시절 우리는 모두 엑소였다. 막 이런 말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엑소가 이제 생명의 나무도 그렇고 으르렁도 그렇고 뭔가 개인이 돋보이는 흐름보다는 유기적인 흐름이 굉장히 돋보이는 팀인데 네네네. 엑소의 전체적인 퍼포먼스 방향은 좀 어떤 팀입니까? 엑소는 일단은 그건 있었잖아요. 저희 지금은 많이 하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관 관련된 퍼포먼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 활동 당시에 가장 큰 어떤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됐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도경수 같은 경우가 뭐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저도 배웠던 건데 이 친구는 힘이 있고 이 친구는 뭐 속도가 빠르고 이 친구는 불을 다루고 어떤 이런 퍼포먼스들 가지고 안무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렇게 움직이면 옆에 사람들이 돌아간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엑소를 다른 팀들과 명확하게 나누는 어떤 그런 기준점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팀들이 책임감을 가지기도 했고. 핑크블러드의 피를 끓게 만드는 정말 이 엑소의 세계관.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으르렁과 지금 늑대와 미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전에 마마도 있었고 있었죠. 뭐 히스토리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노래도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 아니 뭐 요즘은 세계관 하면은 막 비판적이고 막 세계관이 왜 필요하냐 이러는데 그 맛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맛이 있죠. 맛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후에 엑소가 뭐 정말 케이팝의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뭐 더 이상 저희가 뭐 말해봐야 입 아픈 여러 가지 노래들은 아닌데 네. 대표곡들 퍼포먼스 위주로 좀 이야기해보죠. 네네네. 뭐 엑소를 대표하는 또 다른 노래 Call Me Baby 있지 않을까? 이 노래 또 퍼포먼스 어떻게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는 퍼포먼스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중독이고 중독. 하나가 콜미베이비. 중독도 정말 기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중독은 멋진 맛으로 중독이고 콜미베이비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대중 안무에서 이런 어떤 깔끔함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담백하거든요. 그냥 뭐 할 거 하고 어느 정도 하고 동선 있고 하는데 너무 정교하게 잘 맞춰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콜미베이비를 굉장히 좋게 보는 편인데 그 전환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조금은 하기는 해요. K-팝의 그 전환점. 여기서부터 야 이제 다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너네 살아남을 수 없어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보여줬던 게 콜미베이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근데 팬들한테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콜미베이비 이후에 그 SM에서 어떻게 이렇게 밀어주는 푸시가 조금 약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아쉬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뭐 사실 NCT 프로젝트도 있었고 슈퍼엠도 있었고 네. 그래서 콜미베이비까지가 어쩌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소라는 어떤 그 브랜딩의 정점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뭐 럼미 라이트도 있지 않겠어요? 있죠. 예, 저는 엑소는 두 가지 흐름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그 중독 마마 이렇게 내려오는 그 장엄한 분위기의 퍼포먼스가 있고 그리고 콜미 베이비와 또 아까 말씀드린 럼미 라이트 같은 굉장히 좀 댄디한 느낌의 퍼포먼스가 좀 더 대중적이고 그 이후에 등장했던 노래들도 사실 뭐 꽤 있어요. 몬스터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코코밥도 있고 템포란 노래도 있고 이후에 엑소가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엑소가 어쨌든 인원이 계속해서 좀 변동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쵸. 이렇게 계속해서 인원이 변동하는 과정에서 퍼포먼스 방향도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굉장히 대규모 위주로 그리고 근데 또 엑소가 또 그 시스템이 두 개가 갈려 있었잖아요. 한국 활동하는 팀, 이제 중국에 활동하는 팀이 갈려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무대는 한국 멤버들만 진행하는 무대도 있었고 어떨 때는 같이 모여가지고 많이 나와서 하는 무대들도 있었는데 저는 근데 이 부분에서는 SM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는 편이기는 해요. SM이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되게 잘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제는 12명이었던 안무가 오늘은 3명만 해야 되고 뭐 어떤 이런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조율들을 굉장히 SM이 그거를 치밀하고 정밀하게 잘 해주지 않았나.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회사의 어떤 케어 방향에서 굉장히 옳은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이야 뭐 하이브가 절대 강자지만은 그때 당시에 SM 엔터테인먼트가 1등이었거든요. 그럼요. 아니 뭐 진짜 그때는 SM 이퀄 K 막 그러면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도 블랙핑크를 한창 준비하던 시기였죠. 그리고 엑소 하면은 러브샷 또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와, 저 그 MMA 무대에서 러브샷을 하는데 비명 소리가 그리고
K-팝 남자 아이돌 네. 섹시 콘셉트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그쵸, 노래가 그쵸, 됐죠. 그쵸. 이 노래가 왜 엑소의 대표적인 퍼포먼스가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반전도 좀 있었다라고 보는 편이고. 왜냐면 엑소라는 그룹이 가지는 그 느낌이라는 게 계속 어떤 세계관, 혹은 뭐 강렬함, 그리고 뭐 어두움,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사회화된 느낌으로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서 뭔가 대중들이 봤을 때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 플러스 거기다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간이 좀 애매한 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러브샷이 아예 간이 확 세면 세든지 아니면 아예 안 세든지. 근데 그 러브샷은 되게 가운데 그 애매한 지점을 굉장히 간을 잘한 노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엑소는 뭐 아직까지도 지금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네네. 사실 제가 MMA 무대를 보면서 이제 느꼈던 가장 솔직한 생각은 뭐였냐면 그만 턴 엑소가 이것밖에 안 남았구나. 저도 진짜 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뭐 그 중국으로 다시 돌아간 멤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 그때 과거에 그 다 같이 이들이 모여서 활동했던 엑소라는 팀은 대체 얼마나 대단했던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백현 씨 올해 100만 장 앨범 팔았거든요. 아무도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근데 백현 씨의 R&B의 가창 능력은 정말 뛰어나죠. 그리고 뭐 엑소의 카이 퍼포먼스 한때도 강자, 지금도 강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세훈도 있고, 그리고 뭐 도경수님의 뭐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와 이들이 완전체로 활동하던 시기에 엑소는 대체 어떤 팀이었나? 그렇죠. 이게 엑소의 파워 아닐까요? 저는 엑소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브랜딩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던 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개인별로도 특출난 능력들이 있지만 그거를 솔로로 꺼내서 어떤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 그룹 내에서 이걸 뽑아 올려가지고 이 그룹 전체가 브랜딩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봤다라고 보고 그 역할을 카이가 굉장히 많이 했다고 보는 편이기도 하고 카이가 중심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엑소에서 춤으로 구멍이 그렇게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춤으로 구멍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죠. 네, 최근에 이런 대규모 다인원 퍼포먼스 정말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이런 것들을 현대에 좀 창의적으로 활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요즘에는 그나마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애당초 기획 단계에서 숫자가 많았다면 물론 가능하겠지만은 예전에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아직 무대를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PM, 2AM 이게 원래 한 팀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원데이인가라고 그래서 한 팀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식으로 기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면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많이 댄서들을 대동을 해서 무대를 대규모로 많이 꾸리고는 하죠. 아무래도 멤버들 수가 요 근래까지만 해도 좀 많이 뽑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좀 줄어드는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댄서들 위주로 많이 퍼포먼스를 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엑소 참 이런 다인원 그룹에 대한 향수부, 뭐 음악의 좀 범용성 그리고 한 시절을 풍미했던 K-팝 거대 기업의 거대 아이돌의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킨 무대였어요. 최근에 데뷔하는 아이돌 친구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2010년대 후반에 태어난 친구들은 아마 엑소의 전성기를 뭐 경험하지 못했거나 경험하더라도 정말 일부분만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엑소를 알게 된 MMA를 통해서 엑소를 알게 된 사람들이 이 노래는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퍼포먼스는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걸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그런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될까요? 뭐 두 개 다 뽑아주시죠. 그래요? 일단은 근데 이건 하나 확실한 것 같아요. 으르렁은 일단은 우리가 숙지를 하고 가야 되죠. 으르렁은 교과서죠, 교과서. 네, 으르렁은 숙지를 하고 가야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돌이라는 우리가 근현대 들어서 이야기하는 아이돌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는 편이고 모두가 그래도 어느 정도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오히려 몬스터가 아닐까. 어떤 그런 게 좀 있었고 개인 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중독이랑 홀미베이비가 근데 저는 또 알게 모르게 또 마마를 좋아합니다. 마마 정말 좋아요. 약간 그 알 수 없는 오그라듦이 있지만 근데 춤을 또 너무 잘하니까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필모그래피가 아닌가. MMA 무대에서 역시 그 핑크빛 피 이제 핑크 블러드가 흐르는 정말 현장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라이즈도 엄청나게 멋진 대규모 군무를 보여줬고 그리고 뭐 걸그룹으로는 에스파, 하츠투와 하츠 이런 그룹 NCT 위시도 활약을 했는데요. 엑소의 영향력이 이 SM의 후배 그룹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좀 적용이 됐어요? SM은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SM은 성공 방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초대박 성공이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지 어느 정도 그걸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의 느낌이 엑소의 그 느낌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 있냐면 NCT랑 라이즈의 가운데점이 정확하게 엑소의 어떤 그 형태일 건데 이거를 잘 나눠서 놓은 게 NCT랑 라이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NCT도 뭐 여러 가지 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그거를 교묘하게 그러니까 엑소에서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잘 나눠서 놓은 게 이제 라이즈랑 NCT 종류들 뭐 127이 됐든 위시가 됐든 뭐 드림이 됐든 이렇게 나눠서 잘 분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뭐 모듈화 같은 경우도 NCT로 어쨌든 구현이 됐던 것이고 라이즈 같은 경우는 뭐 동방신기부터 시작해서 SM DNA를 아주 그냥 확실하게 구현하는 신인 그룹이니까 그렇죠. 엑소의 매력 여기서 또 들어봐야겠죠. 루다님이 생각하는 엑소의 매력 무엇입니까? 엑소의 매력은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치밀함. 치밀함. 네. 근데 이게 멤버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도 있는 얘기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산업 전반에서 엑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가공된, 그 정밀하게 가공된 그런 치밀함이 엑소의 진짜 매력이지 않나. 이거는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 콜미 베이비가 티저가 공개가 되는데 이야기 아시나요 혹시? 콜미 베이비가 티저가 공개가 되던 시절에 전 세계 각지에서 찍은 티저들이 공개가 되더라고요. 누구는 뭐 어디서, 누구는 어디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보니까 그 지역의 명칭이 앞에 하나씩 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콜미 베이비가 된대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지도에서 놓고 보면 엑소의 그 형태가 나와요. 맞습니다. 아, 갑자기 저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치밀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 예를 들어서 콜미 베이비 시니까 뭐 누구는 뭐 시카고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A면 뭐 애틀란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지도에서 보면 엑소의 그 마크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그 충격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K-팝 역사상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강렬한 임팩트, 치밀함이 지금까지도 핑크 블러드를 이제 핑크색 피를 돌게 만드는. 정말. 그때 당시에 뭐 SM이 나라라고 해가지고 막 여권도 발행하고 말도 못해요, 진짜. 그런 치밀함이 현대 K-팝에도 좀 일어났으면 하는 자그마한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일단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다고는 하는데 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